가끔 댓글 달리잖아요. 너 살아있냐? 약간 이런 안부를 묻는 네. 댓글들 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망하셨어요? 내가 진짜 망해서 돈이 없으면 보증금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루에 3개 뭐 이렇게 입찰을 하겠어요. 망했냐고 물어보는 건 사실 아예 모르는 거죠. 어떻게 돈을 버는지, 빌라가 그냥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 지금 하락기에 망한 사람들은 오히려 아파트 뭐 전세가 막 몇 억씩 빠진 것들에서 사람들이 망하지, 빌라 사실 떨어져 봤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돌려주는 정도거든요. 안녕하세요. 바바리맨. 안녕하세요. 비도 오고 해서 코트를 입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빌라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빌라 투자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빌라만 할 것 같아요. 빌라랑 오피스텔 뭐 조그만 것들 위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제 정체성인 것 같아요. 빌라 투자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이 있다 보니까 빌라로 잘 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라가 안 좋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빌라로 돈 번 사람들은 어디 가서 내가 빌라 투자로 돈 벌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는 사실 웬만큼 그냥 입지가 괜찮고 이런 걸 투자해놓고 기다리면은 많이 오르거든요. 그런 아파트의 장점은 있지만 빌라는 좀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투자 방법 중에 빌라를 뭐 분양받는다던가, 내가 시세도 모르고 그냥 공인중개사 말에 현혹돼서 매수를 해버린다든가,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빌라라는 건 실거래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거든요.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책정하기가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워요. 신축 빌라라는 거는 저는 왜 아예 안 보냐면, 비싸기도 하고 경매로 산다 그래도 싸게 받기가 어려워요. 경쟁이 또 많이 붙으니까 적어도 4년 이상은 된 거를 봐요. 왜냐면 신축 빌라들은 실거래가 분양가밖에 없어요. 4년을 보는 게 주기가 2번 정도는 돌아야 전세 시세든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팔든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년 정도를 봐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빠지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거를 싸게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확률이 낮으니까 항상 그래요. 걱정거리가 많을수록 싸게 받을 기회는 생깁니다. 근데 아파트는 명확하게 실거래가 있고 같은 평수가 매물도 정확하게 있잖아요. 근데 빌라는 세대수도 적고 구조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섣불리 매수를 한다 라는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내가 접근을 하겠다 라고 하면 아파트보다는 사실 빌라가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별게 없어요. 경매 기본은 알아야겠죠. 뭐 권리 분석 이런 거는 알고 나서 빌라를 바라볼 때, 저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사야 세금 중과를 안 맞거든요. 그러면 감정가를 1억 6천 이하로 필터를 해놓고, 너무 허름한 게 나오면 안 되니까 최저가를 6천만 원 이상으로 잡아놓고 6천만 원에서 1억 6천 사이는 얼추 공시지가 1억 이하에서 잡히거든요. 그 중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면서 입찰할지 말지 결정을 해요. 공시지가 보고.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강의를 들어야지만 내가 경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강의를 안 듣고 경매를 했거든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도움을 받는 거지.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다 맞죠. 보니까 불안함을 좀 덜고 좀 루틴을 만들고 이러는 데에는 강의는 좋은 것 같다. 수강생들이 이제 경장님의 경험을 사는 거죠. 네. 네. 사람들이 계속 그런 니즈가 있더라고요. 뭔가 동반자,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요즘은 그룹을 지정해서 미션으로 임장을 보내기도 하고, 뭐 좋은 물건 선별해서 저한테 주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겠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확실히 더 자신감 있게 입찰을 하시니까 결과도 좋은 것 같아요. 강의를 듣고 사실 돈을 벌어 가셔야 저도 혜택을 드리는 거고 만족인 거거든요. 그냥 강의만 해드리고 입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뭐 20명에 뭐 2-3명 정도? 지금은 한 반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입찰을 조원끼리도 확인을 받았고 저한테도 확인을 받으면 이건 확실하다라는 게 들 것 같아요. 가끔 댓글 달리잖아요. 너 살아있냐? 약간 이런 안부를 묻는 댓글들 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망하셨어요? PD님이 보기엔 어때요? 제가 망해 보여요? 아니, 졸라 잘 나가요 지금. 저는 지금도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고, 아시겠지만 뭐 이번 주에도 제가 3번 입찰을 해서 2등, 3등을 하긴 했지만 아쉽게도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투자한 것들에서도 벌고 있거든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 아닌가? 왜냐면 내가 진짜 망해서 돈이 없으면 보증금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루에 3개 뭐 이렇게 입찰을 하겠어요. 망했냐고 물어보는 건 사실 아예 모르는 거죠. 어떻게 돈을 버는지, 빌라가 그냥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 지금 하락기에 망한 사람들은 오히려 아파트 뭐 전세가 막 몇 억씩 빠진 것들에서 사람들이 망하지, 빌라 사실 떨어져 봤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돌려주는 정도거든요. 물론 그게 채수가 많으면 금액이 커지지만, 그러니까 아파트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지킬 수 있는 정도를 유지하면서 투자하는 게 투자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해야 되나? 항상 상승은 아닌 거니까 하락기 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그 자산의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무게부로 다 사가지고 나중에 하락기 때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경매로. 특히 투자라는 건 저는 하락기 때 많이 합니다. 상승장 때 저는 오히려 안 움직였어요.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경장이님이 망하지 않고 네.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네.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자산의 한 5%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가고요. 빼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론 대출을 활용해도 되지만 대출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제 돈을 얹어서 드려야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한 5% 정도는 제가 항상 쟁여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보유를 장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재산세나 뭐 종부세 감면되는 부분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세금 폭탄 맞고 이러지는 않아요. 보유를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나라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를 저처럼 보유를 하면 수익률이 갈리는 건 진짜 세금이거든요. 절세를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명의도 좀 분산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안 팔 거다라는 거보다는 팔릴 때 팔 거예요. 지금 같은 때는 잘 안 팔리죠. 가격도 싸고 굳이 이런 때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빌라를 사고 후회하는 사람들, 일단 제일 후회하는 사람은 가격을 비싸게 산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뭐 신축 빌라 같은 거 옵션이 빵빵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가격을 얘기 안 하고 블로그 같은 데 다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투자금으로 나옵니다. 실투자금 2천만 원으로 신축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뭐 다 들어가 있는 옵션, 공기청정 기능까지 있는 빌라, 그거를 다 제공해주면 뭐예요? 내가 시세보다 3천만 원 비싸게 사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사고도 돈이 남습니까? 후보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투자금이 아니라 그래서 얼만데 분양가가. 왜냐면 나중에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될 상황이 왔을 때는 실투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인지 놓고 팔아야 되잖아요. 대출이 막 90% 나오니까 사실 실투자금 자체는 얼마 안 돼요, 내 돈은. 근데 나중에 팔 때는 받아주는 사람이 사지 않는다는 거죠. 분양사의 수익만큼은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제 경장이님 수강생 분들 중에 아무래도 빌라 투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빌라 오피스텔을 조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파트는 너무 사실 먹고 가는 거고,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설명드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파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빌라 오피스텔은 못해요. 근데 빌라 오피스텔을 알려드리면 아파트는 먹고 가요. 전체의 70% 이상은 오실 때는 아파트로 다들 생각을 하죠. 아파트가 좋다 하니까 오셔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죠. 결국 저처럼 다주택자가 돼서 투자로 계속 굴려가려면 채수가 많아야 되고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내가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면 한두 채 가지고는 팔면은 한 번은 훅 들어오겠죠. 뭐 월세든 아니면 자산의 부피를 늘려주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려요. 투자 세팅이 다 되고 나서 다음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많이 묶이면 안 되죠. 근데 아파트는 돈이 많이 묶인단 말이죠. 아파트 대출이 요즘 풀려가지고 뭐 70% 80% 나온다고 해도 5억짜리에 70% 받아봤자 내 돈 1억 5천이 필요한 거고. 근데 빌라 오피스텔을 볼 때는 특히나 경매로 산다면 돈이 더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전세 사기 이런 이슈들 때문에 낙찰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공시지가에서 약간 비싼 수준입니다. 1억짜리를 샀으면 1억 2,600에 전세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다 세팅을 하고 나면 세금 내고도 한 2억 2천만 원 좀 넘게 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뭐 시세조사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냥 공시지가 보면 얘의 전세가는 나와요. 공시가가 1억이야. 그럼 얘의 전세가는 1억 2,6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나는 뭐 1억 한 뭐 500, 1000에 입찰해서 전세 맞추고 돈을 뭐 다 회수하고도 한 1,000만 원 정도 남겨요.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단타 매도하는 거. 법인으로 1억 이하를 사서 단타 매도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방 물건도 좀 보고 있고 1억 이하의 그런 조그만 빌라들이 거래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너무 길었다. 맞습니다. 편집은 알아서 잘해주십시오. 저 아직 할 말 더 있는데 아니요. 좀만 더 말하게 해주세요. 하세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